안녕하세요. 박현수입니다. 올해 89, 내과 의사로 55년을 살았습니다. 수술방 옆 대기실에서 또 진료실의 작은 의자에서 저는 수없이 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검사도 해야 할까요? 저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가족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전신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이 검사에 대해 물을 때마다 저는 환자분들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읽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할수록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환자분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병원은 점점 더 많은 검사를 권하고 건강검진 패키지는 점점 더 고가가 되었지만 아무도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검사는 무엇이고 불필요한 검사는 무엇인가? 오늘 제가 환자가 아닌 삶의 멘토이자 의사의 마음으로 답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과감히 덜어내고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단 2가지에 집중하는 법을 말입니다. 5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제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많이 하는 게 답이 아니라 맞게 하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도구입니다. 망치가 필요한 곳에 망치를 쓰고 드라이버가 필요한 곳에 드라이버를 써야 합니다. 모든 나사에 망치를 들이대면 집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증상에 최첨단 검사를 들이대면 건강이 아니라 불안과 의료비가 쌓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은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부위가 밝게 보이는데 암뿐 아니라 염증도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양성과 추가 검사, 불안, 비용이 뒤따르기 쉽습니다. 근거 연구들은 무증상 스크리닝의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양전자 단층 촬영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냅니다. 두통의 대부분은 1차성 두통, 즉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으로 신경학적 결손이나 갑작스러운 번개두통 등 적색 경고 소견이 없으면 자기 공명 영상이 치료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가 보통 부적절하다는 게 권고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훌륭한 도구지만 증상이나 진찰 소견 변화가 없을 때 반복 점검용으로는 이득이 희박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본 패턴은 이겁니다. 불안이 검사를 부르고 검사가 또 다른 불안을 부르는 악순환입니다. 어떤 분은 매년 전신 양전자 단층 촬영을 받으며 작은 이상 소견에 밤잠을 설치고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염증 때문에 2년을 두려움 속에서 보냅니다. 검사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요관찰이나 재검이라는 말을 보고 며칠 동안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그 불안이 실제로 건강을 개선했나요? 아니면 그저 스트레스만 쌓였나요? 검사가 치료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 때만 예약하세요.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 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약 답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검사는 필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통이라면 먼저 적색 경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최악의 통증, 신경학적 결손, 암이나 면역 저하나 외상 같은 특수 상황. 하나라도 해당되면 영상 검사가 필요하지만 아니면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심장 관련은 흉통, 호흡 곤란, 부정맥, 심자분 변화가 있을 때 의뢰하고 아니면 운동과 혈압, 지질 관리가 우선입니다. 달력에 매년 심장 초음파를 적어 놓는 대신 매일 혈압과 맥박을 재고 기록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비싼 검사가 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위양성이 나오면 재검사를 하고 재검사에서 또 애매하면 침습적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 사슬을 기억하세요. 검사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위험 요인이 여러 개 있는 분은 의사와 맞춤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증상과 위험도를 기반으로 결정해야지 불안을 기반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덜어내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60대 이후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될 3가지 검사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무증상 전신 양전자 단층 촬영입니다. 이 검사는 암 확진, 치료 반응 평가, 전이 확인에는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용 스크리닝으로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피폭량이 크고 위양성이 많으며 추가 비용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암이 의심되거나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필수지만 건강한 사람이 예방 목적으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적색 경고 없는 두통의 뇌 자기공명 영상이나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입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관리 변화 없이 끝납니다. 영상을 찍어도 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저수익 고비용 검사입니다. 경고 소견이 있을 때만 촬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셋째, 증상 변화 없는 정기 심장 초음파입니다. 판막병이나 심부전 등이 진단되었더라도 상태가 안정적이면 간격을 두고 추적하면 되고 습관적으로 매년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심장초음파학회 모두 이점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3가지 검사가 나쁜 검사라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무증상 일반인에게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불안 관리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검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가족 중 암 환자가 있어서 나도 전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무작정 전신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질환별로 맞춤 선별을 하는 게 과학적 접근입니다. 암이 의심되거나 치료 중이 아니라면 양전자 단층 촬영은 보류에 표시하세요. 대신 해당 장기에 특화된 선별 검사, 예를 들어 인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처럼 근거가 확실한 검사를 우선하세요. 두통은 혈압, 수면, 카페인, 목 근육부터 점검하세요. 긴장형 두통은 스트레칭과 따뜻한 찜질만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경고 소견이 있으면 즉시 응급평가를 받으세요. 하지만 만성 두통을 영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심장 초음파는 증상과 진찰 변화가 기준입니다. 달력에 반복 예약을 적는 대신 혈압과 맥박, 체중을 매일 기록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이 기록이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줍니다. 가족력이 있으니 전신 촬영이라는 논리는 과학이 아닙니다. 질환별 맞춤 선별이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을 더 일찍, 더 자주 받는 게 맞지. 전신 양전자 단층 촬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영상이 정상이어도 불안이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불안을 질병처럼 다루는 용기를 가지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김상대님 가명입니다. 71살이셨죠? 상대님은 형제의 암 이력 때문에 매년 양전자 단층 촬영을 받았습니다. 처음 촬영에서 오른쪽 폐에 작은 불꽃이 보였고 석 달 뒤 재검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잠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폐암 말기의 증상을 대입했고 기침 한 번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석 달 뒤 재촬영에서는 변화 없음, 또 석 달 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불면과 우울로 옮겨갔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호철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가? 가족들 앞에서 웃지만 속으로는 장례식 순서를 떠올렸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그는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과 조직 검사를 했고 판독은 염증성 병변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서야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진료실에서 호철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히 산 건가요? 저는 검사 자체가 목적이 되면 누구나 길을 잃는다고 답했습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은 암의 전이나 치료평가에 뛰어나지만 무증상 스크리닝으론 해보다 해가 클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달력에서 분기별 양전자 단층 촬영 예약은 사라지고 매일 6,000보가 들어왔습니다. 호철님은 지금 75이고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덜어낼 검사를 알았으니 이제 반드시 챙겨야 할 검사는 무엇일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한국인에게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필수 검사 위내시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만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을 권고합니다. 실제로 내시경 검진을 받은 군은 위암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2002년 도입 이후 참여율은 크게 상승했고 내시경이 조영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누적되었습니다.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정도로 시작하지만 이런 증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반대로 진행성 암으로 발견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선별 검사의 힘입니다. 제가 55년 동안 본 위암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증상이 뚜렷해져서 왔습니다. 체중 감소, 토열, 흑색변.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조기 위암 환자들은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치되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병인데 발견 시기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혹시 위내시경이 불편해서 미루고 계신가요? 진정 내시경을 하면 잠깐 졸다 깨면 끝입니다. 그 10분의 불편함과 10년의 생명,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가족력, 즉 부모나 형제 중 위암 환자가 있는지, 헬리코박터 감염력이 있는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 피화생 병력이 있는지, 짠 음식이나 훈제, 염장 식품을 자주 먹는지, 흡연이나 과음을 하는지. 하나라도 해당되면 간격을 1년으로 좁히는 것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검사 전 금식과 약물 상담을 철저히 하세요. 항응고제를 먹고 있다면 중단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달라집니다. 진정 내시경은 편하지만 심폐질환이나 수면무호흡이 있으면 용량과 감시를 더 엄격히 해야 합니다. 위내시경을 받고 나서 조직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헬리코박터가 있다면 제균 치료를 받으세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 피화생이 있다면 추적 간격을 짧게 조정하세요. 결과지를 받고 끝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불편해서 미룸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매우 높지만 증상이 뚜렷해질 때는 늦습니다.
초기 발견의 이득은 한국 대규모 자료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위장 조영술보다 내시경 선호가 늘었고 실제 성과도 더 좋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시경을 우선 고려하세요. 조영술은 방사선 피폭이 있고 작은 병변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위내시경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또 하나 필수인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왜 대장 내시경이 예방적 치료에 해당하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장암은 용종, 즉 선종에서 수년, 평균 5년에서 10년에 걸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발견 즉시 절제가 가능해 예방적 치료에 해당합니다. 이게 위내시경과 다른 점입니다. 위내시경은 조기 발견이지만 대장 내시경은 아예 암이 되기 전에 씨앗을 자르는 겁니다. 한국에선 국가검진으로 만 50세 이상 매년 분변자멸 검사를 1차 선별로 하고 양성이면 내시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널리 쓰입니다. 다양한 연구가 분변자멸 검사와 대장 내시경의 조기 발견 및 사망 감소 효과를 지지합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은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검사이자 치료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대장 용종은 잡초의 씨앗입니다. 씨앗일 때 뽑으면 쉽지만 나무가 되면 뿌리가 깊어 제거가 어렵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씨앗을 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입니다. 혹시 대장 내시경 준비 과정이 힘들어서 미루고 계신가요? 장정결제를 마시는 하루가 힘들긴 하지만 그 하루가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 권고는 이렇습니다.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으면 만 50세부터 5년에서 10년 간격의 내시경을 받으세요. 개인의 위험도와 소견에 따라 조정됩니다. 또는 매년 분변자멸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내시경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험 강화구는 다릅니다. 가족, 즉 부모나 형제 중 대장암이나 고도 선종이 있거나 이전 내시경에서 선종을 발견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면 더 이른 시작과 짧은 간격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획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준비는 장정결이 성패를 가릅니다. 전날 시기 제한과 약 복용 지침을 문서로 체크하세요. 장정결이 잘 안되면 검사를 다시 해야 하고 용종을 놓칠 위험도 커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지침을 정확히 따르세요. 항응고제나 항열소 판제를 복용 중이면 중단 여부를 사전에 상의하세요. 용종을 제거할 때 출혈 위험이 있으므로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기능 저하나 신부전이 있으면 탈수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결제 용량과 수액 계획을 맞춤 조정하세요. 대장 내시경 후 폭통이나 출혈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세요.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종을 제거했다면 추적 일정을 반드시 지키세요. 한 번 생긴 용종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 추적이 중요합니다. 저는 72에 처음 대장 내시경에서 작은 선종을 제거했습니다. 솔직히 준비 과정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맑은 물만 마시며 밤을 지새우는데 내가 환자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죠. 화장실을 드나들며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검사 당일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장이 깨끗해지니 몸도 가벼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실에 누웠고 모니터의 하얀 장벽 사이 작은 혹이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종입니다. 지금 제거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가슴 속에 이상한 후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만약 5년 뒤에 발견했다면 암이 되었을 수도 있는 씨앗을 지금 뽑아낸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편함 하루가 생명보험이라는 공식을 환자들에게 반복해 왔습니다. 5년 뒤 추적 내시경은 깨끗했고 저는 약 한 알 없이 아흔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제게 준 건 단순히 검사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이제 저는 대장암 걱정 없이 매일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까요? 결론에서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덜어낼 3가지와 꼭 챙길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덜어낼 것은 무증상 전신 양전자 단층 촬영, 적색 경고 없는 두통의 내 자기 공명 영상, 습관적 심장 초음파입니다. 꼭 챙길 것은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입니다. 국제 가이드라인과 한국의 국가검진 데이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무증상 스크리닝의 양전자 단층 촬영은 권장되지 않고 적색 경고 없는 투통엔 영상이 대개 부적절하며 증상 변화 없는 성인의 습관적 심장 초음파는 지양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인은 40세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 50세부터는 분변 잠혈 검사나 대장 내시경 전략이 생존을 바꿉니다. 저 박현수의 평생 결론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결과표가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걷기, 제때 잠들기, 소금 줄이기, 혈압과 혈당 기록하기. 이 기본 위에 맞는 검사가 올라갈 때 비로소 수명이 아닌 삶의 질이 길어집니다. 제가 55년 동안 환자를 보며 깨달은 건 이겁니다. 검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때 건강이 지켜집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불안만 키우고 필요한 검사를 미루면 기회를 놓칩니다. 김호철님은 2년 동안 불필요한 양전자 단층 촬영으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반대로 위내시경을 미루다가 진행성 위암으로 발견된 환자도 많이 봤습니다.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지혜입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맞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달력을 펼쳐보세요. 불필요한 검사 예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반대로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미뤄왔다면 오늘 예약 전화를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모든 항목에 집착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몇 가지에 집중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암 선별 검사. 나머지 수십 개 항목 중 대부분은 추적 관찰이면 충분합니다. 요관찰이라는 말에 밤잠 설치지 마세요. 대신 생활 습관을 점검하세요. 제가 75세 대장 내시경을 받으며 느낀 건 이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80이든 90이든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단지 오늘이 가장 이른 날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검사 결과가 두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건가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치료가 달라지나요? 명확한 답을 들으면 불안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의사는 검사를 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동료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따라 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나이, 주요 질환, 받고 있는 검사,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박현수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더 안전하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안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은 검사실이 아니라 주방에서, 병원이 아니라 공원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는 병원의 문을 두드리세요.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이 두 가지만큼은 미루지 마세요. 이것이 제가 55년 동안 배운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